안녕하세요. 배신의 후이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형님. 동서, 혹시나 해서 내가 하는 얘긴데 절대로 동서 남편 우리 그이 회사에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 1도 하지 마. 네? 형님,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이 회사는 오직 대졸자만 취급해. 얼마 전에 전문대였나? 좀 덜 배운 사람이 들어왔다가 적응 못하고 도망갔었다고. 아니 형님, 그런 기대 안 한다고요. 그의 동생이라고 해서 백 믿고 혹시나 형이니까 회사에 넣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의저의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뭐 좀 믿는 구석 있는 것처럼 방황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럴 일 없으니까 꿈에서라도 그런 기대하지 마. 아, 형님. 저희 주제는 저희가 가장 잘 알아요. 그렇게 확인해 주실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어요. 송충이는 술립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텐트 굴리는 곳에 올 생각 말라고. 사람은 원래 주제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잖아? 동서도 그쯤은 알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먹지? 정말 어이없네요. 왜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건지. 아, 형님. 무슨 소리 듣고 지금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잘 삽니다. 그런 이런 충고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형님 대단하죠? 저런 말 아무렇지 않게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너무 어이없는 말을 들어야만 했답니다. 바로 시어머니에게서 말이죠. 나와 시어머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마지막 호루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이 늙은 노인네가 집도 절간도 없이 길거리 나앉기를 바라진 않을 거 아니니. 여기 이 집은 니들이 언제든지 마음 편안하게 올 수 있게 지켜야 하지 않겠니? 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첫째네. 아휴, 말도 말아라? 애들이 아주 난리 버거지를 친다고 하더라. 안 그래도 집을 팔고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했더니 애들이 울고 굴고 한 년이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가출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었대. 네? 형님네요? 아니 그게? 너 몰랐니?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걔네 쫄딱 망했다. 아유, 그렇게 됐어. 아, 그래요? 저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렇구나. 아이고, 너무 시끄러운 일들이 생겼다, 걔들한테. 애들이 없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애들이 난리야, 난리. 애들이요? 그래, 자기네 집 쫄딱 망한 거냐고. 이제 노숙해야 하는 거냐고. 요즘 애들이 좀 빠르잖니. 안 그래도 요즘 애들 남의 시선 같은 거 잘 따지는데 작은 집으로 갈 바엔 차라리 죽겠다고 했다더라.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애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걔들이 어떻게 침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갈 수가 있겠어. 그런데 어머니, 제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전혀 몰랐고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네요.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아이고, 작은 집에도 사람은 사람이 사는 거지. 한 번도 그런 곳에서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못 사는 법이야. 그래서 결국엔 니들 이야기가 나왔다. 니네 집 시세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만. 니들은 작은 집에도 살아봤고 그리고 말 맞다나 젊잖니. 네. 그리고 딸 식구도 없고 니들 집 팔아야겠다. 애를 좀 살려야겠어. 나는 니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으면 하는데 같이 사는 게 좀 그래서 그러니. 네? 어머니. 그럼 내가 작은 판자방 하나 구해줄게. 정 나랑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으면 내 지금 여력으로 반지하방 하나는 마련해 줄 수 있다. 어차피 니들은 살아갔잖아. 다시 그곳에 들어가 살아도 어려울 것 없잖아. 그러니까 니들의 집 팔고 좀 도와주자. 공짜로 탈라는 거 아니야. 이번에 돈 대주면
한마디로 그 회사의 지분을 니들이 갖게 되는 거야. 아, 지분이요? 형님 내 회사? 그래, 그 회사 알지? 절대로 망할 회사가 아니야. 잠시 어려울 뿐이지. 애미가 그러는데 지분 준다고 나랑 약속했어. 그리고 둘째 놈도 그 배달일 하는 거 그만두고 형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 되잖아.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렇게 출근하면 되잖아. 월급도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니네 금방 또 집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홀가분하게 털 수 있는 니들이 조금만 배려하자. 어? 저는 형님이란 양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제게 전화를 걸어서 저리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도움을 받을 저 작자들에겐 연락이 오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란 사람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더군요. 그리고 자기 회사도 아니고 남편 회사 일인데 자기가 그 사정 어찌 알겠냐고. 그래서 시어머니 말대로 딸을 착종인 거냐고. 자기는 상관없다. 자기와는 별개의 일이다. 라면서 끝까지 제게 그건 묻더군요. 집을 팔 것이냐고. 시어머니 명을 따낼 것이냐고 말이죠. 자존심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저 따인 사람에겐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라는 건지 그 심보 참 고약하더군요. 계산에 여유있지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왜 아주머니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안 봐도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 형님.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집 팔려고? 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어머니가 괜히 나선 거네. 장남 일이니까 걱정돼서 그러셨나 보네. 그러니까 형님은 모르는 일이다. 이거죠?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동서가 그리 한다면 굳이 말리진 않을게. 다행이네요. 저는 형님한테 전화하면 형님도 어머니처럼 억지 부릴 줄 알고 걱정했었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형님처럼 똑똑하고 파악 잘하시는 분이 끼어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아, 그렇지. 형님, 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자꾸 저한테 전화하셔도 그러시는데 정말 너무 양심 없는 짓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웃기잖아요. 왜 저희 집을 팔아서 형님네를 도우라 하는 건지? 그리고 말 맞다나. 저희가 집을 팔아서 그리한다 해도 형님네가 그 돈 받으시겠어요? 냄새나는 곳에서 구역질하는 곳에서 기어기어 올라온 사람들의 돈인데 설마 그 돈을 알려가려고 하겠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형님이라도 온전한 정신 가지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형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을지는 감이 오긴 합니다. 똥 씹은 얼굴 하고 있었겠죠. 저희 부부는 그렇게 막 대해도 되는 사람들이고 빼앗아 가도 되는 사람들이고 지대 잘 살라고 내어주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못 배운 곳이 양심은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니 오히려 저란 사람이 괘씸했었겠죠. 시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형님과도 통화를 했는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라는데 왜 어머니가 나서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고. 그만 좀 닥단하다고 소리 좀 질렀습니다. 그리고 모진 말 한마디 더 했었네요. 나와 시어머니. 거머니 저는요. 아주버니 상황 그렇게 된 거 너무 마음 아프지만 어머니도 알지 않으세요? 핏줄한테도 그동안 그렇게 마음 썼는데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무시하고 있었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될까요? 사업이 뭔가요? 사람 부리는 것 아닌가요? 예, 또 왜 그러니 정말. 제가 주제 넘은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니도 주제 넘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언제 니들을 무시했냐? 내가 언제 그랬다고? 반지하 살아봤으니 반지하로 다시 들어가라고요? 큰 집에서 산 사람들은 작은 집에 못 산다고요? 못 사는 게 어딨나요? 큰 집에서 살 수 없는 지경 되면 작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반지하도 갈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게 나는 니들한테도 좋을 것 같으니까
회사 직원도 주겠다고 하잖아.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저희 희생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면 그런 말 못하는 겁니다. 지분이요? 아니, 그들 사업 잘 된다고 저희야말로 무슨 덕이라도 본 적 있나요? 혹시나 우리 남편 그 회사에 넣어달라고 할까봐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게 바로 형님이란 사람이에요. 그땐 첫째가 너무 몰랐었고 그 부분 엄청 미안해하긴 하더라. 그만 변명해 주세요. 굽신거라도 해줄까 말까인데 아직도 콧대 세우고 있던걸요? 그런데 저희한테 그들을 도우라고요? 차라리 길거리는 노숙자들 불우이웃을 도울게요.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그냥 우리 없는 자식들처럼 살았으니까 제발 그렇게 살자고요. 더 이상 저희들을 흔들지 마시라고요. 그 후 이야기. 전화를 꺼두어도 계속 연락 오길래 결국 남편과 저는 전화번호 바꿨습니다. 가족, 형제, 저희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남편과 저뿐입니다. 안 보고 사는 거, 연락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도 아쉽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보기 영화를 보겠다고 집까지 팔아가면서 그대 다시 일어나라고 저희가 밑거름이 되어주겠습니까? 정말 어이없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무시해도 정도껏 무시해야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희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 지금까지 너희 진행 우린 야옹에서 난 nó có tiêu qua cái khu rừng